학점은행제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플래너라고 불리는 교육원 직원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플래너와 같이 진행한다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성적을 잘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플래너랑 같이 한다고 해서 누구나 성적을 잘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성적 잘 받게 도와주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사실은 다른 플래너와 다를 게 없는 분이셨어요. 학점은행제 제도조차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대로 케어해준다면서 연락을 안 받는 건 무슨 경우지?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피해본 학생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학점은행제 성적 A+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플래너가 알려줬던 방법이랑은 다르니 끝까지 시청해보시고 A+ 받아가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학점은행제 성적은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반영되는데요. 즉 누군가는 A+, 누군가는 C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문제는 거의 모든 플래너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도와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본다면 과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신경 쓰고 하루 종일 공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되는 건데요. 자, 이제부터 5%의 노력으로 95%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학점은행제 성적 비율을 보시면 출석, 시험, 과제, 토론, 참여도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출석. 가장 쉬우면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출석인데요. 출석은 실시간 강의가 아닌 녹화 강의를 이수하는 건데 보통 1시간 3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게 시간만 채운다고 해서 출석이 되는 게 아니라 구간마다 이수해야 하는 출석률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구간별로 제대로 이수를 하지 않으면 강의가 꺼지는 시스템인데요. 인증번호를 눌러야 하는 교육원, 의견을 적어야 하는 교육원, 중간에 마우스를 만져야 하는 교육원, 진행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점만 주의해서 진행하신다면 출석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시험은 오픈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픈북은 교환을 보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보실 때 다른 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와 교환을 검색할 수 있는 전자기기 한 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교환을 검색하면서 시험을 보시면 되세요. 정말 쉽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다른 플래너분들도 알려주는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이제부터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교환에서 100% 검색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교환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구글, 네이버를 켜놓으시고 교환에 없는 문제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인터넷을 검색해도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정리된 요약본을 봐주셔야 합니다. 강의를 보다 보면 중간에 내용이 정리된 요약본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공부하실 필요 없이 요약본만 따로 캡처해두고 보더라도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 우선 과제는 참고자료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과제 주제에 맞는 참고자료는 직접 구매하시거나 플래너에게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사람들이 최신 과제를 돌려 쓰고 있고 심지어 구매하는 과제도 많은 분들이 돌려 쓴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최대한 내용이 겹치지 않게 전년도 과제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상대평가로 진행되다 보니 남들과 겹치는 내용이 아니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렇게 참고자료를 구하셨다면 과제는 모사율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요. 모사율을 10초 만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팝하고 번역기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시면 모사율을 10%에서 20%까지 간단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사율은 카피킬러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다른 플래너분들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과제에서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찾기 어렵다면 레포트월드나 해피캠퍼스에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참고 자료와 인터넷 검색 이 두 가지 자료를 섞어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기를 돌려서 모사율까지 낮춰주시면 끝입니다. 네 번째, 토론. 토론은 보통 교환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수정해서 제출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렇게만 한다면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토론은 논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거만 논리적으로 작성하신다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에 맞는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300자 이상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작성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 참여도. 학업계획서와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대상으로 참여도만 봅니다. 미제출하시면 간점이 되고 제출만 한다면 그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자기소개서와 학계서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직업, 최종학력, 준비하는 과정, 이 과목을 듣게 된 계기를 가볍게 2줄에서 3줄 정도 작성해주신 다음 모든 과목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똑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반면에 학업계획서는 각 과목마다 다르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작성해주신 다음 가볍게 5줄 정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작성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 계획서를 참고해서 비슷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학점은행제 성적 A+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제가 이런 방법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학점은행제 플래너 중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해보고 A+ 성적을 받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한 방법을 토대로 학생분들이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작성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상대평가로 진행되는데 다른 분들께서 이 글을 본다면 누구나 성적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성적을 잘 받던 제 학생분들이 A+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질까봐 걱정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학생분들을 도와주면서 하는 것이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만약 본인이 A+ 성적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언제든 아래에 폰메일이나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적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프로의 학점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